마지막으로 상토 설명드릴게요. 상토는 이제 그냥 편하게 만들려고 만든 제품이고요. 단점이 이제 규격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커스터마이징이 좀 불가능하다,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상토 제조 방식은 원료를 이제 섞어서 포장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물성별로의 상토가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이제 전물성을 가지고 이제 조금 더 내가 이제 물 관리를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비분이 없는 그냥 상토로 진행을 하시고요. 그래서 지금 딸기 상토라고 좀 첫 번째 이 딸기 상토라고 되어 있는 건데, 이건 보조 사업 때문에 딸기 상토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코코피트랑 퍼라이트만 섞은 거라 모든 양액계산 작물에 이걸 쓰고 계셔요. 처음에 하실 때는. 근데 이제 토마토 하시는 농가도 있으신 분들도 계시고, 코코피트 100%짜리가 나오기도 하고, 블루베리 전용으로 피트모스랑 퍼라이트 섞인 것들도 나오고, 이런 식으로 제조를 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분이 있는 원예용 상토라고 있는데, 비분이 있으면 무조건 원예용이라고 써져 있어야 돼요. 원예용 지금 써져 있고요. 요거는 비분이 있기 때문에 사용할 때 주의가 좀 필요합니다. 상토 종류는 이렇게 많고요. 그래서 배합 비율을 꼭 참조하셔가지고 꼭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좋은 상토는 좋은 원자재로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리고 정확한 배합 비율과 요거에 맞는 입도가 중요합니다. 토마토에 어떤 상토가 쓰이는지, 이거는 제가 지금 영업한 지 한 6년 차 정도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번역별로 다녔을 때 좀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고요. 지금 퍼라이트에 토마토가 이제 퍼라이트에 쓰이는 거 거의 사장이 된 것 같고, 담양권하고 경기권은 아직 토마토에 이제 퍼라이트 사용합니다. 장점은 오래 쓸 수 있으니까. 근데 생산률이 많이 나오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그리고 코코피트가 조금 더 상향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면은 가면 갈수록 계속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면은 왜 그러냐면, 제가 봐도 앞면은 완벽한 제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폐기물 처리하는 데 문제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코코피트. 이 코코피트가 예전에 믹스 방식이었을 때 약간 섞는 방식이 있었다 했잖아요. 그랬을 때는 이제 물 관리가 이 같은 그 믹스 제품이 섞다 보면 한쪽에 칩이 쏠리고 한쪽에 피트가 쏠려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쪽에는 물 빠짐이 덜하고 이쪽에 물 빠짐이 좋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다 보니까 같은 배지에 키웠는데 한쪽은 잘 자라고 한쪽은 못 자라고,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해결하고자 해가지고 아까 지금 닫힌 구조 있잖아요. 책 나눈 제품. 그 제품으로 했을 때는 앞면 같은 느낌을 조금 만들 수 있다 해서 요즘에는 앞면 시장이 거의 사장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토마토에서는 이렇게 제품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로우백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20에 10짜리, 폭이 20에 높이 10짜리 믹스가 많이 사용됐는데, 지금은 100에 20에 15짜리 높이가 높은 거, 아니면 100에 15에 12짜리, 이런 제품이 좀 많이 나가는 추세입니다. 퍼라이트는 이제 아직까지 2에서 4mm, 2에서 3mm짜리를 좀 많이 쓰시는 것 같고요. 몇몇 농가에서는 이제 제일 금액이 저렴한 퍼라이트 0에서 2mm짜리 아예 미분 가지고도 하시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화종은 아까쯤에 질석 실버를 많이 쓰고 계십니다. 이제 질문과 답변 시간을 가질 건데 질문 주셨는데, 그 전에 좀 궁금해하신 그 몇 가지 키워드를 가져와서 제가 사전에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코코피트 염기에 관련해서 굉장히 궁금해하신 분들이 많은데, 이씨 책정 방법은 국가에서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농촌진흥청에 이제 세 가지 방법, 이제 세 가지로 딱 고지가 돼 있고, 다 5대1 측정 방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그만한 물에 소금을 부으면 당연히 짜겠죠. 많은 물에 소금을 조금 넣으면 당연히 안 짜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국가에서 물을 어느 정도 해야 되고, 이 원자재를 어느 정도 해서 믹싱해서 그 물을 측정한 게 이씨값이다라고 이렇게 지정을 했기 때문에, 요거를 농촌진흥청 고지에 따라서 항상 측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농가사님들이 제일 그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게, 퇴수 그쪽에다가 이씨 측정, 왜냐면 거기에 다 달려있거든요. 이씨 측정기가. 그게 정확한 이씨 값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확한 이씨 값은 그 정식된 그 토마토 정식된 부분을 채취해서 그걸 가지고 이씨를 측정하는 게 원래는 제일 정확해요. 근데 원래 손을 많이 대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 끄트머리를 터서 이렇게 일부분을 채취해서 하시는 방법을 좀 추천을 드리고요. 붉은 물과의 관계를 좀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이씨 값이 낮아도 붉은 물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이씨 값이 높아도 붉은 물이 안 나올 때도 있습니다. 이걸 설명드리면 코코넛 자체, 이제 코코넛 자체는 자연물이잖아요. 뭐 사과도 어느 건 조금 더 빨갛고 조금 더 노랗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세척을 하고 말리는 과정을 하면서 에이징이라고 시켜요. 조금 기간 동안 부숙을 시켜요. 부숙을 시키는데 이게 1개월에서 6개월 정도 이제 부숙을 기간을 두고 하는데 저희는 3개월치를 씁니다. 부숙이 당연히 많이 되면 부숙이 많이 빨리 썩겠죠. 오래 못 써요. 그러니까 근데 부숙이 많이 되면 많이 돼서 세척을 안 해놔도 붉은 물이 안 나옵니다. 아예 그냥 자리를 잡아가지고. 근데 1개월에서 3개월 된 거는 아무리 세척 이씨값을 떨궈도 붉은 물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그거는 염기값은 이씨값으로 책정을 해주셔야 되고 붉은 물은 별개 이제 그 영향이 없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다만 당연히 세척을 하는 게 좀 더 떨어져야죠. 타 업체보다 떨구게끔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담수 작업이 이렇게 돼 있는데 워낙 뭐 토마토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다 하실 건데 저희는 예안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그 배수로 관련해서 좀 많이 말씀을 하세요. 배수를 안 뚫고 담수를 하는 게 좋지 않냐. 옛날에는 과거에 한 6, 7년 전까지만 해도 하이시, 그러니까 세척이 안 된 코코피트들이 유행을 했어요. 단가가 싸니까. 근데 요거를 담수하려면 배수를 안 뚫어서 가져오는 게 맞습니다. 아예 그냥 푹 담궈서 빼야 되니까. 근데 요즘에는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도 마찬가지로 이씨값이 1.0 이하 제품이 많기 때문에 배수를 뚫으셔가지고 작업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잡풀하고 버섯 관련해서도 아까 아침에 말씀을 나와주셨는데 요거는 필연적입니다. 밖에다 말리는데 다만 방지하는 방법이 저희는 여기 천장이 있는 데다 말리거든요. 가면 현재는 그냥 집안에다 말려놓은 거를 그냥 사가지고 제조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천장이 있는 데에다 콘크리트 바닥 위에 천장이 있는 데다 이렇게 작업을 하는 데가 그나마 좀 덜합니다. 그리고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잡풀이 당연히 나면 안 좋죠. 근데 잡풀이 나면 식물이 생장하기 진짜 굉장히 좋은 환경이기 때문에 잡풀이 나는 거라 그 부분은 잘 조율하셔가지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합 비율. 아까 전에 요거는 설명을 드렸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자재의 차이점. 퍼라이트랑 칩이랑 다른 게 뭐냐 이렇게 하는데 아까 퍼라이트는 무기물이기 때문에 뿌리가 여기 침투를 못하고요. 칩은 유기물이기 때문에 뿌리가 직접적으로 침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퍼라이트는 가볍기 때문에 이제 퍼라이트를 아래다 깔고 위에 코코피트를 넣어서 토마토를 하신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한때. 근데 저희는 추천을 드리진 않았어요. 너무 좀 힘드실 거다. 왜 그러냐면 나중에 이제 물을 계속 주고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섞이거든요. 그러면 그냥 섞은 상토 쓰는 거랑 똑같습니다. 물관리 다 틀어져서 추천을 드리진 않고요. 칩은 아래 자리를 잡으면 파이버랑 칩이 어느 정도 자리를 딱 잡아 고정이 돼요. 그래서 저희는 토마토 하실 때는 이 코코피트 칩하고 코코피트 피트로만 이루어진 걸 좀 추천을 드립니다.